자, 여러분, KM을 배양한다 그러면요, 대부분 번거롭고 힘든 일 아니겠냐, 내 일감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많이 그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 강의에서 이 오이농가 사례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일이 오히려 편해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특별히 신경 쓸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KM 열흘에 한번 배양해서 주고, 그 다음에 수학.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겠죠. 마음이. 예. 자, 여러분, 번거롭고 힘든 일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생명농업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농사 짓는 우리들의 건강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농약을 치면 밖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화학비료 넣어놓고 밖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학비료 넣어놓고 거기서 계속 일을 하죠. 거기서 화학비료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올라오는 그 다양한 유독성 가스들을 우리가 맡으면서 20년, 30년, 40년을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원인은 없다 그러는데 나는 아픈 걸? 이걸 우리는 하우스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우스병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럴 일이 점차적으로 없어진다라는 거죠. KM을 쓰다 보면요, 농약과 화학비료 이런 것들이 대폭 주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 더 이상 많이 할 필요가 없네? 그럼 좀 줄이자. 여러분 스스로 줄이시게 돼요. 그게 줄어들면요, 하우스에서 그런 유독성 가스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들의 건강에 일단은 1차적으로 좋습니다. 두 번째, 먹는 사람의 건강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제 어렸을 때 과거 추억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어렸을 때 추억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제가 제 어린 시절에 저는 산골마을에서 컸어요. 산골마을에 크다 보니까 저희 마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갈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전기 삑 없었어요. 예, 제가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사실 그런 세대는 아닌데 산골이다 보니까 전봇대가 안 올라왔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전기가 있는데 우리 동네는 전봇대가 없으니까 전기가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호롱불이죠. 호롱불, 등잔 이런 것들을 켜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할머니께서 그 대낮에 심부름을 시키시면 좋은데요, 꼭 밤이 되면 아이고 기름이 없네. 제가 장남이거든요. 누나는 여자니까 안 보내고 동생들은 어리니까 안 보내고 저한테 꼭 이 기름병을 주시면서 아랫마을에 가서 기름 사오래. 그러면 이 오솔길을 따라서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사오면 그 밤에 그 오솔길을 올라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여하튼 초등학교 5학년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텔레비전 없었죠. 예, 당연히. 그리고 진공관 라디오 큰 거 있었는데 거기에 그 배터리 있죠. 배터리 붙여가지고 지글지글 하면서 잠깐 켜고 끄고, 예,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가니까요, 저희 마을에 이제 이렇게 전봇대도 아닌 것이 가로등처럼 쇠파이프로 하나가 생겼어요. 거기에 전기줄이 걸리고 백열전구죠. 백열전구가 하나 딱 꼽혔죠. 거기서 전기줄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옆집으로 들어가고 해서 백열전구를 켰는데, 그것도요, 할머니께서 한 8시 정도 되면 전기세 아깝다 꺼라, 끄고 빨리 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절에요, 그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일 리는 없잖아요. 그쵸? 저희는 그걸 푸세식이라 그랬습니다. 푸세식. 예, 뭐냐면 나중에 파낸다 그래서 푸세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푸세식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려면요, 특히 겨울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벽돌로 잘 막아놓은 화장실이 아니에요. 탱자나무 좀 심어가지고 가려놓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겨울에 앉아있으면요, 칼바람이 샥 들어오면요, 어우 엉덩이 차가워.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빨리 일을 보고 확 나가야 됩니다. 일을 딱 보면요, 묵직한 게 밑으로 딱 떨어지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식사는 안 하시고 계시겠지요? 설마. 네, 안 하시는 걸로 믿고 제가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묵직한 게 툭 떨어지면요, 어떻게 해요? 딱 떨어지면서 쌓여요. 그리고 바로 그게 얼어요. 겨울에는 산골 마을의 겨울은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바로 어는데, 이게 얼어서 쌓이면 탑이 이렇게 올라오죠. 나중엔 똥탑이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 일복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똥탑이 딱 치고 올라올 정도가 되면 봄이 됩니다. 겨울에 쌓여서 올라올 정도 되면 봄이 딱 돼요. 그 봄이 되면요, 이렇게 올라왔던 똥탑이 쫙 녹아내리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냄새. 우리 집만 그래요? 아니요, 옆집도 그러고 그 옆집도 그러고 냄새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집집마다
콜을 해요. 누구를 콜을 하냐면 이 장군 짊어지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와서 이분은 이제 업으로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업으로 그걸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퍼요. 퍼 담어. 그래가지고 이걸 짊어지고 가서 갖다 버리는데 이걸 멀리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을 바로 여기에 커다란 구덩이가 한 3개 있었어요. 이 구덩이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제 친구가 한번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푹 들어갔어요. 키보다 더 깊었어요. 그래서 푹 들어가니까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가 야, 막 어딨냐? 그리고 대나무로 막 쑤셔대니까 뭐가 딱 잡혀요. 그래서 딱 끄집어내놨더니 그 녀석이 그냥 범벅이 되어가지고 예, 끄집어내놨어요. 간신히 살았죠. 이걸 물로 씻겨놓고 나중에 했는데 세상에나 똥독이 올라가지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똥독? 똥독이 올라가지고 온 피부가 벌게요. 그렇게 고생했던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그만한 키가 딱 들어갈 정도 깊이니까 상당히 깊었겠죠. 그런 커다란 구덩이가 한 3개 있었어요. 여기다 갖다 그걸 부어놔요. 멀리 안 버리고 마을 여기에 그 구덩이에다 부어놔요. 그러면 우리는 냄새 나니까 예, 거기서 장난치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올봄에 파다가 부어놓은 곳은 어때요? 이 건더기가 푸짐하겠죠. 그래서 출렁출렁합니다. 출렁출렁하는데 그 옆에 보면 1년 이상 지난 게 있어요. 1년 이상 지난 것은요, 그냥 건더기 없어요. 까만색 물이에요. 건더기 뭐 조금 떠 있고요. 예, 까만색 물이에요. 2년 이상 묵힌 게 있거든요. 그건 좀 양도 적어요. 까매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2년 이상 묵힌 거. 자, 저희 할머니 아버지께서 농사를 조금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산골이니까 수도작은 없었는데 밭농사 위주로 이렇게 하셨는데 할머니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농약을 쓰는 거는 제가 구경을 못 해봤어요. 저희 큰 집은 수도작을 하셨기 때문에 큰 집에 가서 제가 농약줄 잡아주고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농약을 좀 썼겠죠, 한두 번. 근데 우리 집은 농약 쓰는 거 구경 못 했고요. 퇴비포대 있잖아요. 퇴비포대도 귀했어요. 그 퇴비포대 어렸을 때 어디다 쓰면 참 좋아요? 예?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비탈길에서요, 눈 쌓였을 때 겨울에 썰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 쌓였을 때 그 퇴비포대 타고 내려오면요, 콩쾅콩쾅콩쾅 하면서 엉덩이 불나죠. 그거 타고 내려오면 너무너무 재밌죠. 근데 그때 써야 되는데 이 퇴비포대가 귀했다는 거죠. 퇴비포대가 짱입니다. 질기니까. 그게 귀했어요. 그럼 뭘로 농사를 지었냐? 농약도 안 쓰고 퇴비도 안 쓰고 뭘로 농사를 지었냐? 예, 저희 할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 보니까요, 땅을 이렇게 일구잖아요. 땅을 갈죠. 갈아놓으면은 그 아까 인분장에 1년, 2년, 3년 막 부어놓은 거 1년 먹힌 거, 2년 먹힌 거 이렇게 있는데 2년 먹힌 거 아무것도 없는 까만 물이 있잖아요. 이걸 퍼다가 밭에다 뿌리시더라고요. 밭에다가. 그리고 호박구덩이도 크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거 채워놓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봄에. 학교를 가려면요, 우리 밭을 가로질러 가야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이거 밟을세라, 지저분한 거 밟으면 냄새나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 밟기가 싫어가지고 우리 밭을 삥 들어서 그 옆에 가면 또 옆집 밭이 있어요. 거기도 그거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더 삥 들어서 반드시 지름길로 가도 거점 뭐 50분, 1시간 걸릴 거리를 빙 돌아가니 더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해서 학교에 갔던 기억이 지금 제 머릿속에 새록새록하게 엊그제 일처럼 그렇게 새록하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요, 지저분해서 제가 가까이 밟으려고 안 했던 밭이잖아요. 근데 이 밭에서 뭔가 수확을 해오지 않습니까? 주로 뭐 많이 했던 게 뭐 가지, 또 깻잎, 고추, 호박 이런 걸 수확을 해오지 않습니까? 이 맛이 지금 먹었던 맛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맛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거 위주로 저는 먹고 컸거든요. 자, 여름에 우물물을 기르다가 수도 없잖아요. 산골에 우물물에다가 식은 밥을 딱 말아요. 말아가지고 깻잎김치 올려서 쫙 먹고요. 고추를 된장 확 찍어서 먹으면요, 꿀맛이에요. 꿀맛. 여러분도 그런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위주로 먹고 컸어요.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못 느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요, 잔병 치료를 해서 병원에 갔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에. 실제로. 한 번은 이런 기억이 나요. 홍역이라는 게 왔어요. 홍역. 여러분 홍역 어렸을 때 겪었던 기억 나시나요? 홍역이 와가지고요, 열나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고 주사 맞고 막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 기억은 나는데 그 외에 병원에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요즘 애들은 어떨까요? 요즘에 태어난 애들은
제가 어렸을 때 컸을 때 그때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요즘 애들은요, 엄마도 아빠도 그런 것을 먹질 못합니다. 거기서 태어나는 애들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돌이 될 때까지 병원에 3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린팔에 주사 계속 맞아야 돼요.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과는요, 이렇게 키워진 거잖아요. 사람의 몸은 22만 가지 물질 정도로 구성이 된다라고 제가 앞선 강의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물질들이 사람의 똥오줌으로 많이 빠져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생물도 이렇게 물질을 발생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대사물질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대사물질. 그 대사물질이 풍부하게 담겨있는 똥오줌을 그 인분장에다가 모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1년 묵히고 2년 묵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미생물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먹고 분해를 해서 또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 놨겠죠. 사람의 몸에서 나온 수만 가지 물질 플러스 미생물들이 또 만들어 놓은 또 수만 가지 물질들,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희 할머니 아버지께서 밭에다 뿌렸던 2년 먹힌 그것은 우리의 똥오줌이 아니었던 거예요. 똥오줌이 아니고 미생물들이 발생시켜 놓은 대사물질들, 그놈들의 똥오줌이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 밭에 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은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밭에다 뿌리고요. 심었던 작물들은 그렇게 많은 다양한 대사물질을 먹고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농약도 치질 않았지만은 특별한 병이 없이 좋은 것들을 수확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 다양한 대사물질이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많은 물질들을 저는 섭취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 몸에 있는 오종육부가 그걸 분해해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들었을 거고, 제 몸에는 아주 내병성이 강한 물질들, 성장에 좋은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지 않고 잔병 치료 많이 하지 않고 건강하게 클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결론을 저는 이제 내렸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먹지 못하니까 병원에 자꾸 갈 수밖에요. 이것이 인간의 내병성, 인간의 건강하고도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저희 할머니 아버지께서 했던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이 가장 자연 친화적인 농법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자연 순환적인 농법이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즘 농업에서 우리가 최근 농업에서 그렇게 인분을 발효시켜서 써보자.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분을 그렇게 1년, 2년 묵혀서 쓴다라고 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많은 이들이 민원 넣고 공무원 쫓아오고, 아이고 제발 좀 그것 좀 하지 마세요. 민원 들어서 나 피곤해 죽겠어요. 공무원들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체 방법이 뭘까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KM농법이다라는 거예요. KM농법이다. 저는 이 KM농법을 연구 개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고 포커스를 맞췄어요. 우리 배양통에서 짧게 배양을 하면서도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토양에 인위적인 성분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토양에 원래 들어가야 될 성분을 KM에서 배양을 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 아버지께서 했던 인분을 발효시켜서 주는 방법, 그 방법과 가장 유사하게 닮아 있는 것이 바로 이 KM농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KM농법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농업 방법에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농법이다. 그리고 가장 자연 순환적인 농법이다. 라고 감히 여러분께 제가 힘을 줘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